어떻게 해야 이행 강제금을 안 내는지 이 정부가요, 방법을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근데 그 방법은요, 아주 명확해요. 숙박업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숙박업으로 신고하면 여러분 생숙에 살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셨죠? 그냥 숙박업 신고하시면 돼요. 숙박업 신고. 숙박업 신고하시면 된다고요.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숙박업 신고하면 된다고요. 숙박업 신고하세요. 그러고 사시면 돼요. 그러면 이행강제금 안 내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부동산 추월 차선.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생활형 숙박시설, 오늘 약간은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땅집구에서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요즘에 찾아보면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기사들이 아주 쏠쏠하고 흥미롭게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읽어보면 내용은 다 거긴데 그 중에 하나를 빼가지고 와봤어요. 자, 9월 3일자고요. 요즘에 이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기사가 이제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 10월 14일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죠. 한 달 정도 뒤에 이행강제금을 실행하겠다는 그 이제 날짜가 도래를 했기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도 알면서도 모르쇠하고 뒷짐지고 있다가 이제는 슬슬 좀 움직여 볼까, 한 달 전에는 그래도 밑밥은 던져줘야지 하고 기사를 내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 그 기사 제목을 보면은 생숙 규제 위헌 소지 있다 지적에도 점점점 국토부는 법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생활형 숙박 시설에 거주를 하는 거를 강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 침해를 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다. 아니, 이행 강제금 부과 대상이 전체 생숙 으로 규정되었는데 이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 평등권, 이거는 주거권, 이런 것들이 침해되는 내용이다. 이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생숙 규제는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그리고 국토부는 또 법대로 하겠다라고 했어요. 법대로는 뭐냐면 정상적으로 숙박업만 신고를 하면 생숙에 살더라도 아무것도 위반되는 게 없고 아무 문제가 없다. 이제 이 뜻이거든요. 제가 일단은 윗부분만 좀 읽어볼게요. 법은 평등하고 정책은 공평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전체 생활형 숙박시설 1%만 용도 변경을 했지만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했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법을 지켰습니다. 용도 변경을 한 거는 법을 지킨 거죠. 정부가 바꾸라고 했잖아요. 이행강제금 내기 싫으면. 그래서 정부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미뤄 법을 지킨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첫 줄이에요. 기사 첫 줄인데, 법을 지킨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없다는 게 뭐예요? 법을 지키려고 용도 변경을 한 사람들 세됐다, 그 소리예요. 뻘짓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유가 나와요. 또한 접속사가 적절치가 않아요. 제가 볼 땐. 또한 숙박업으로 신고하면 생숙에 살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앞뒤가 연결이 안 되죠.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숙박업으로 신고하면 생숙에 살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자, 다 같이. 숙박업으로 신고하면 생숙에 살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한 번 더요. 다 같이 하실까요? 숙박업으로 신고하면, 뭘로 신고하면? 숙박업으로 신고하면 생숙에 살더라도 문제가 없다. 어디에 살더라도 문제가 없다. 생숙에 살더라도 뭐가 없어? 문제가 없습니다.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숙박업으로 신고하면 여러분 생숙에 살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1% 정도 용도 변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정부 말을 듣고 곧이곧대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한 법을 지킨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될 수도 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농담이고요. 네, 일단 잘 되셨죠? 자, 중요한 거 여기부터 읽을게요. 정부가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유도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아시죠? 주차 대수부터 해서 이제 그 적용되는 법들이 다르잖아요. 그 건물을 지을 때.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제 생각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여기 요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해보면
바꿀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즉 용도 변경은 실현 불능을 전제로 해 처음부터 당연 무효가 됩니다. 이제 정부기관에서 말한 건 아니고 저기 아주 훌륭하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 이건 무효될 수밖에 없어요. 용도 변경을 애초에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가 볼까요? 자,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정부의 생숙 규제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가 급하게 법을 개정하면서 소급 입법을 추진했고 결과적으로 생숙 규제가 여러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정부는 자 여기서 괜히 중요해 보여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부는 생숙 이행 강제금 부과에 법적 문제가 없다. 우리는 강행할 것이다. 강행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불법 건축물로 간주돼 이행 강제금을 내게 하겠다. 정부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주택산업연구원과 강대식 국회의원이 31일 뭐 여의도에서 지금 생숙 때문에 이제 그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여기 여러분 이렇게 사진 보이시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법조계에서도 그렇고 국민 기본성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했고 여러 가지 이제 괜히 이렇게 대결하는 구도처럼 이제 구도가 보이지만 여러분 결론은 하나입니다. 숙박업 등록하면 주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일단은 여기 이 정부에서는 마치 대립하는 구도를 지금 연출하고 싶어요. 일단 연출하는 대로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과 여기 주택산업연구원이 개최한 생활용 숙박시설 당면 문제와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는 자, 우리 국민의힘과 이런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런 생활용 숙박시설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세미나도 개최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요. 지금 몇십 명 사진 보이시죠? 이렇게 열띤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지금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이제 한편에서는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처음부터 생활을 목적으로 도입된 생활용 숙박시설을 일반 숙박시설, 뭐 호텔, 모텔, 뭐 펜션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것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점도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그렇죠. 생활형 숙박시설, 생활을 목적으로 전형적인 아파트 타입으로 분양을 해서 아파트 대체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생활형 숙박시설 자체를 일반 뭐 모텔, 호텔이랑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뭐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미 분양을 마치고 입주하는 것은 행위가 종료된 상태이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무슨 생각 들어요? 그렇지, 그게 맞지. 이미 살고 있는 사람한테 법을 바꿔놓고 돈을 내라 그러면 어떡해? 그게 맞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 말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답답한데 여러분 여기서 이행 강제금을 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행 강제금을 안 내는지 이 정부가요 방법을 가르쳐주질 않아요. 근데 그 방법은요 아주 명확해요. 숙박업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라에서 대놓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대놓고 이제 주택에 해당되는 모든 규제와 세금을 피해가는 생활형 숙박시설에다가 숙박업을 등록해서 아파트처럼 사세요.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무슨 정부 청사 앞에서 생숙 분양자들이 이렇게 시위를 했대요. 여기 사진 보이시죠? 시위를 했대요. 이렇게. 여러분 시위를 하실 게 아니라요. 숙박업 등록하시면 돼요. 여기 여성분 2분 지금 비 오는데 우비 쓰시고 고생하지 마시고요. 숙박업 등록하세요. 숙박업 등록. 그리고 사시면 돼요. 그러면 이행 강제금 안 내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하는 말이 이미 분양을 마치는 사람한테까지 적용을 시키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이미 분양을 마친 사람들은 숙박업 등록을 안 하고도 실거주를 할 수 있었어요. 그 전에. 근데 지금 나라에선 이미 분양을 받은 사람들도 모두 숙박업을 하라고 지금 강요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안 하면 이행 강제금을 내겠다는 얘기인데 이 중간에 숙박업만 등록을 하면 이행 강제금을 안 낸다는 말을 쏙 빼고 주거로 사용할 경우에 이행 강제금을 물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선량한 시민들은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이게 막 무섭죠. 답답하고. 법 개정 이전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아서 살고 계신 분들은 정부에서 과거까지 거슬러서 다 이행 강제금을 적용시키겠다 하면은 거슬러서 모든 생활형 숙박시설에요. 그러면 거기까지도 숙박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냥 숙박업 신고하시면 돼요. 숙박업 신고하시면 된다고요.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숙박업 신고하면 된다고요. 숙박업 신고하세요. 이게 보시면 여기 봐요. 졸속으로 만들어진 법 때문에 그만. 뭐 졸속 뭐 이렇게 있어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정부가 뭐 급하게 뭐 졸속으로 막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 졸속이 아니라 알아요. 정부도. 그리고 정부도 이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 알고 이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알고 10월 14일 날 이제 도래할 때 되니까 이제 8월 말부터 슬금슬금 이제 기사 하나씩 밑밥 던지기 시작했어요. 생수에 대해서. 이제 한두 달 전부터 슬슬 밑밥 던지고 10월 14일 날 뭐 정책이 나오겠죠. 어떻게. 뭐 이행 강제금을 강행시키겠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요, 여러분. 숙박업 등록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되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 뭐 2년 동안 용도 변경을 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인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잡히면 뭐 이행 강제금을 뭐 2년 동안 뭐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2년을 더 유예하겠다. 뭔가가 나오기야 나오겠죠. 근데 뭐가 나오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유예시키면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되고요. 강행시킨다 이러면 숙박업 등록하시면 됩니다.